우와, 옷 새로 썼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게트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잭 니클라우스 우산 2종 세트, 신영복 선생님의 함께 맞는 비가 인쇄된 세상에 1,500개밖에 없는 우산을 드립니다. 방사능 제로, 친환경 건강식품 금멸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친환경 멸치 500g을 8,00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상품을 만나보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최근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하나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뉴라이트 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검정 합격이 취소돼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출판사와 집필지는 교과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내년 3월부터 이 교과서를 직접 쓰게 될지도 모를 교사와 학생들, 이 이해 당사자들은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태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짚어볼 내용이 좀 많습니다. 먼저 오류를 집필진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안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한 건가요? 예, 저도 보도를 보긴 했는데요.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위안부 문제만큼은 아무래도 발뺌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위안부 문제가 이제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일제 만행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려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피해자들께서 생생한 증언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이번 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도 특수하고 왜곡해서 기술한 거죠.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분량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일제는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을 발표하고 12세에서 40세까지 여성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공장에서 일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중국 동남아 일대 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이게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역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 발표 이후에 여성들이 공장에 동원이 됐는데, 네.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위안부로 희생당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강제성도 적어 보이고요. 네. 더구나 이 위안부 문제가 지금 한일 간의 현재 진행형인 사안인데, 이렇게 짧게 기술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위안부와 관련한 정설은 지금 학계에서도 위안부를 1937년 만주사변 이후에 확대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강제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가 마치 전쟁 막바지에 발생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명백한 왜곡이고요. 네.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조차도 예컨대 동경대 명예교수인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도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 친일파나 친일 기업에 대한 왜곡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네.
김성수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요. 네, 동아일보 창업주 인천 김성수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여러 군데 이 문제 말고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로 크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 친일 인사에 방금 말씀하신 친일 인사에 대한 면죄부 또 법원조차도 이렇게 이 친일 행적을 확인한 사안들을 소극적으로 기술한 문제, 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위안부 관련 축소 왜곡 문제, 또 식민지 근대화론, 네. 이게 이제 일제시대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가 아주 심각하고요. 네. 또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제2공화국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소홀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방공교과서를 의심케 하는 기술들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대한 미화, 불리한 사실은 축소 기술을 하고요. 또 국가폭력은 은폐하고 4.3 사건은 진상을 왜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사항은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기술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편향적 해설,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은데, 이에도 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차차 이게 밝혀낼 생각입니다. 네, 항목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친일파 관련해서 화심백화점 회장인 박흥식, 또 경성방직 창업주 김현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수, 그리고 또 동아일보 초대 주필을 지낸 장덕수, 이런 사람들 모두 이제 친일파로 우리 법원이 인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예, 이분들에 대한 어떤 미화 또는 네. 정당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화심백화점 회장 박흥식 같은 경우에는 1949년 반민특위에서 예. 반민족 행위자 제1호로 체포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악질적인 친일분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성방직의 창업주 김연수 전 회장 이 사람도 2012년 1월 서울 고법에서 친일 행위자로 인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또 역시 그 김현수의 형제인 김성수. 네. 김성수 역시 친일 인사로 분류가 됐고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이들 친일 인사들을 독립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룬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성수와 관련한 부분은, 오늘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기도 받지 않았다. 예. 청시 개명 거부하고 증직 거부하는 학생들,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묵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20일 인천 기념회 등에서 낸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취소 소송을 보면 네. 행정법원에서 이 재판부 판결을 하는데요. 김성수가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네. 징병제도 실시에 대해서 감사 축하 대회에 참석했다. 이를 명의가 도용 날조됐거나 오로지 일제 강요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등의 발기인,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역설하는 것을 기고한 것도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왜 그랬을까라는 게 궁금해지는데, 이게, 우리 김 의원께서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학사가 미화했다고 지적받는 친일파 가운데 그 동아일보 관련 인사들. 네. 그런데 교학사가 동아일보 종편 채널과 특수 관계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 6월 국회 때, 네. 이 교과서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도 하고 또 이 주의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색깔 공세를 하시는 분이 이 대표 저자로 있는 교과서가 검증 중에 있으니까 중심을 잘 잡아라 이렇게 이 주의를 줬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 권희영 교수를 아주 이상하리만치 보호하는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나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된 건데요. 이 교학사가 채널A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 A요. 예, 네. 채널A 주식을 갖고 있는데 교학사가 한 8억 원 정도 출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교학사 경영 상태를 살펴보면 네. 그럴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금감원의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교학사의 부채 비율이 한 250%를 넘나들고 있어요. 네. 특히 주식을 취득한 2011년에는 부채 비율이 30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한 50억 원가량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특히 그 종편 주식을 매입한 2011년도에는 25억 원의 단기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가 출판과 관련이 없는 이 종편에 8억 원을 출자를 하는 거죠. 네네. 2011년에 종편 설립 당시에 각 회사별로 자본금 마련한다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 교과서 이 출판사와 교과서 출판사와 언론 간에 이런 밀월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네, 혹시 그 청취자분들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특수 관계가 그 권 교수랑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역대 대통령 또 근현대사 인물에 대한 평가도 많은 부분 왜곡이 됐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시종일관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네. 공은 뭐 아주 그 약하게 기술하거나 네. 또는 생략을 하고요. 네. 얼른 보면은 이렇게 과만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집니다. 예를 네. 들면 김대중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 평화통일 노력을 평가절하하고요. 네.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 네. 관련해서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아예 기록이 없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평화통일은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등은 평화통일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언제나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개설, 남북 무역증대, 금강산 관광 등 실질적 교류협력과 분단의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된 사실을 이 타 교과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교학사 이 기술은 이 사실 왜곡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를 뭐 비중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술을 했다면 다른 뭐 역대 대통령도 그랬다면 뭐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서술했던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2012년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부입니까? 뒤에 이제 또 한식과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유독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전혀 없습니다. 20-50 클럽은 2012년 국내에서 일부 언론들이 만드는 언어 조탁이거든요. 국제적으로나 네. 또는 학문적으로 공인된 개념도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최초로 넘어선 것은 2007년도예요. 참여정부 네. 때인데. 그것이 마치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기술해서 왜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 개최도 2000년에 이미 아셈 회의도 했고 2005년에 에이펙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독 G20 이 회의만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교과서 339페이지에 보면은 한식의 세계화 관련해서 한식의 세계화 이게 문제 많은 프로젝트였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MB 실세들 비자금 창구였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감사원에서도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합니다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진을 2장이나 이렇게 실었고요. 그러면 김윤옥 여사 얼굴이 나옵니까? 교과서에?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는 이제 이 가수 B하고 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장관했던, 그 장태평, 당시 장관 네.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면은 다른 역대 대통령 사진은 나오는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사실인가요? 요건 제가 그건 지금 사진은 지금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교과서가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지적되는 문제들 중에서도 뭐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교과서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지금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제출해라. 이미 이제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 이건 자료거든요. 이제 국회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런데 계속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항의를 했더니 아직 교육부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쯤 제출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네. 이제 의원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가 제출이 되고 나면 더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지금 아주 부분적으로만 열람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 확보를 하게 되시면은 일반에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일반에 공개를 해야죠. 물론 뭐 교학사에서는 소송하겠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예. 네,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더 여쭤볼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태년 의원으로부터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를 들어봤습니다.